집사님들 사료 잘 먹이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송수의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과연 고양이들에게 사료를 잘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먹이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한 사료를 어떻게 주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 사료를 올바른 방법으로 주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해요. 많은 집사님들이 고양이들에게 밥을 줄 때 밥그릇이 비어있으면 그냥 단순히 채워주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신경 써주신다면 하루에 주시는 밥 양을 정해서 그냥 아침 혹은 저녁에 한 곳에 많이씩 부어주시는 그러한 방법으로 밥을 주시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고양이들의 습성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고양이라는 동물은 사람이나 강아지랑은 다르게 완전하게 육식 동물이에요. 그래서 사냥을 해서 자기가 잡은 작은 동물들을 혼자서 남들이랑 같이 먹는 게 아니라 혼자서 조금씩 여러 번 먹는 게 고양이의 습성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랑 같이 살고 있는 반려묘들은 그러한 습성을 조금은 충족시키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만약에 집사님들이 고양이들이랑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고양이들은 충분히 활동량을 가질 수 있고 보호자님과 시간을 가지면서 자기가 자유롭게 밥을 나눠서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처럼 한 개의 밥그릇에 밥을 그냥 가득가득 채워준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대부분 고양이들은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집사님들이 출근하고 나면 대부분 한 9시간 이상 고양이들이 혼자 지내야 되는 시간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보통 일반적인 야생의 고양이라면 돌아다니기도 하고 사냥도 함으로써 활동량이 굉장히 많이 채워질 텐데 그렇게 집안에 있는 고양이는 생활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밥그릇에 수북히 쌓인 밥을 먹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고열량의 사료는 먹되 에너지를 발산하는 시간은 굉장히 부족하고 집사님이 오셔서 장난감으로 놀아줄 때까지는 혼자서 활동량을 채우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활동량이 많이 부족하다는 게 첫 번째 이유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료가 비어있을 때 밥그릇을 채워주시는 방법으로 밥을 주신다면 고양이가 식욕부진이 왔는지 아니면 평소보다 더 많이 먹고 있지는 않은지 급여량을 체크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리고 고양이들이 먹는 것을 제외한다면 놀이 행동이나 혹은 사냥 혹은 활동량을 채워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먹는 것에 대한 집착으로 자기의 무료함을 달래는 경우도 덜어 있어요. 그래서 과체중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개의 밥그릇에 밥을 수북히 쌓아주는 것 말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고양이의 습성을 살려주면서 재미있게 밥을 먹고 혼자 있는 고양이들이 덜 무료하게 지낼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첫 번째 방법은 이미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한번 이용해 보는 거예요. 고양이가 사료나 트릿을 먹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손을 쓴다든지 활동이라든지 자기의 사냥 본능을 살려야지 밥을 먹을 수 있는 구조인데요. 이런 경우라면 조금 활동량이 많거나 겁이 좀 없고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적은 고양이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이런 제품 말고도 집에서 조금 비슷하게 만들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가장 흔한 것은 얼음틀일 것 같아요.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얼음틀에다가 사료나 트릿을 조금씩 부어놓고 손을 이용해서 발을 이용해서 꺼내 먹을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이때 주의할 점은 너무 작은 얼음틀을 사용한다면 고양이들이 쉽게 포기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얼음이 사이즈가 큰 틀을 이용해서 쉽게 꺼내 먹을 수 있게 처음에는 그렇게 도입해 주시는 게 좋고 나중에 너무 잘 꺼내 먹는다 싶을 때에는 얼음의 사이즈를 조금 더 작은 곳에 틀이 조금 더 좁은 곳에다가 사료를 조금씩 넣어주셔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혹은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휴지심이나 아니면 플라스틱 병을 이용하는 건데요. 우리가 먹고 난 음료수 병에 구멍을 조금 뚫어서 그 안에 사료를 넣고 고양이들이 플라스틱 병을 굴렸을 때 사료가 나올 수 있게끔 혹은 트릿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이것 또한 처음에 겁이 많거나 아니면 너무 어려우면 고양이들이 쉽게 포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구멍의 개수를 많게 그리고 크기를 크게 해서 조금만 건드려도 사료나 트릿이 나올 수 있게 해주시면 좋고요. 이 역시도 조금 익숙해진다면 구멍도 조금 작게 그리고 개수도 작게 해서 조금 더 머리를 써야지 먹을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집 고양이가 이러한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겁이 많거나
예민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아이들이라면 굳이 이렇게 어렵게 사료를 먹이실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우리가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고양이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료를 찾아 먹을 수 있게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사료를 한 군데에 한 개의 밥그릇에만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계시다면 사료 그릇의 개수를 조금 늘려주시는 거예요. 장소도 조금 여러 군데, 거실에 하나, 안방에 하나, 작은 방에 하나, 아니면 거실에 두더라도 거실 캣타워 근처에 하나, 아니면 테레비 근처에 하나, 창가 근처에 하나, 이런 식으로 장소를 3-4군데 정도 정해주시고 하루에 먹일 사료의 양을 계량하셔서 거기에다 골고루 분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고양이가 한 군데에 가서 사료를 어느 정도 먹고 다 비워지면 새로운 곳으로 찾아가서 또 사료를 먹게 되고, 고양이의 습성으로 보자면 조금씩 자주 여러 번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군데에 먹다가 다른 데 가서 먹고 이렇게 먹이를 찾아다니면서 조금이나마 무료한 시간을 채우고 활동량도 채워줄 수 있고요. 그리고 담요 과정에서는 조금 더 신경 써주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고양이들은 독립적인 생활을 조금 더 선호하고, 그리고 밥을 먹을 때 남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누가 날 지켜보지 않고 조금 분리된 공간에서 먹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 아이들을 밥을 먹이실 때 한 공간에 밥그릇을 다닥다닥 붙여서 같이 먹게 해주시는 것보다는 조금 떨어뜨려서 내가 먹는 게 다른 고양이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고 다른 고양이들로부터 내가 먹는 시간이 방해받을 수 있지 않게 그렇게 조금 독립적으로 밥을 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때에도 역시 밥그릇은 조금 서로 밥그릇이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좀 떨어뜨려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고양이들이 같이 밥을 먹을 때도 불편해하지 않고 그냥 잘 먹는데 굳이 이렇게 해줘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고양이들이 원래 표현을 잘 안 하잖아요. 대신에 떨어뜨려 주신다면 조금 더 편안하게 먹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출근할 때 조금 구석구석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트릿이나 사료를 숨겨두고 가는 편이에요. 의자 밑에도 조금 넣어주고 컴퓨터 뒤에 아니면 소파 구석에 캣타워 위에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하루에 먹을 양을 두고 가는 편인데요. 퇴근하고 와보면 여기는 못 찾아 먹을 것이다 했던 곳에 어김없이 트릿이나 사료가 비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와서 우리 고양이들이 오늘도 조금 활동적으로 먹이 활동을 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집사인 저로서는 조금 보물찾기 하는 생각으로 내일은 어디에 숨겨볼까 라는 생각도 하게 돼서 조금 더 상호작용이 있고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떻게 먹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먹이 환경에 조금이나마 변화를 줘서 활동량도 높여주고 무료함은 달래주고 고양이의 습성은 조금 더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출근했을 때 조금이라도 덜 지루하게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갑작스러운 밥그릇 변화라든지 새로운 물품이 추가된다면 예민한 고양이들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로 작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 기존에 급여하시던 밥그릇과 위치는 그대로 두시고 추가적으로 2-3군데 혹은 서너 군데 마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출근한 동안 고양이들이 조금 더 움직일 수 있고 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